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사막 스튜디오 게임 제안 실장 주재상입니다. 2014년 12월 MMORPG 검은 사막이 처음 세상에 공개된 이후 약 1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모험가 여러분은 수많은 지역을 여행하고 수많은 인물들과 인연을 맺으며 검은 사막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여러분은 마침내 첫 번째 대장정의 종착지인 에다니아 내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곳에서는 일부의 완결에 걸맞은 거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에다니아의 신들과 만나 갈등을 겪고 마침내 이 세계를 뒤흔드는 운명의 끝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다니아에서 새롭게 만나볼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영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아그리스의 영역입니다. 말라붙은 대지 위에 거대한 황급빛 세계계수가 자리한 곳으로 한때 풍요를 상징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아그리스는 아그리스 재단과 아그리스의 열기를 통해 모험가 여러분께도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인간을 축복하던 여신은 이제 거대한 낫과 불타는 향로를 든 채 모험가 여러분 앞에 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은 검붉은 흑결정으로 뒤덮인 마크타넨의 영역입니다. 드리간의 모든 용을 거느렸다는 검은 용의 영역답게 하늘에서는 여러 용들이 비행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크타나는 드라카니아들의 아버지이자 붉은 용 가모스를 거느린 존재입니다. 끝없는 겨울의 산에서는 일부의 모습만 만나보셨지만 이번에는 칠흑 같은 검은 빛에 둘러싸인 마크타난의 완전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속의 땅 위에 세워진 웅장한 신전 엘리언의 영역입니다. 신전 곳곳의 조각상과 질서 정연한 풍경에서는 엘리언을 향한 깊은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언은 검은 사막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신 중 하나입니다. 발키리와 세라핌 그리고 엔슬라의 이야기 속에서도 꾸준히 등장했던 존재인데요. 높은 단상 위에서 인간들의 기도를 듣고 있는 신성한 모습 뒤에는 끝내 버리지 못한 증오와 복수심이 남아 있습니다. 모험가 여러분, 이곳에서 그녀의 숨겨진 진심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은 뜨거운 용암과 불길이 흐르는 아알의 영역입니다. 강한 전사들을 길러내는 거대한 훈련장으로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아알은 전쟁의 신답게 누구보다 강한 힘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거대한 주살도를 쥔 그의 모습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압감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곳에서 모험가 여러분은 강한 자를 기다려온 아알과 맞서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에다니아 모험의 종착지 하둠의 영역입니다. 이곳의 중심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에 다다른 듯한 풍경 속에서 모험가 여러분은 마침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인 하둠과 마주하시게 됩니다. 하둠은 절망과 탄생의 여신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소멸과 시작이 하나로 뒤섞인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세계의 섭리를 거스르는 듯한 위압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번에는 하둠의 영역만 먼저 공개됩니다. 우두머리 하둠과의 최종 결전은 이후 별도의 업데이트를 통해 선보일 예정인데요. 에다니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전투인 만큼 그에 걸맞은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준비하겠습니다. 에다니아 파트 2의 우두머리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전투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흑정령의 분노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 기믹이 추가됩니다. 우두머리가 특정 패턴을 사용하는 순간 흑정령의 분노를 사용한 기술로 대응하면 자세를 무너뜨려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흑정령의 분노가 기존에는 화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이번에는 타이밍을 보는 전략적인 자원으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일반 사냥터들도 각 영역의 특징을 살린 전투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크타난의 영역에서는 흑결정을 채굴하는 노예들과 그들을 감시하는 감시탑을 중심으로 전투가 펼쳐집니다. 엘리언의 영역은 개인 사냥터와 파티 사냥터로 나뉘는데요. 개인 사냥터에서는 중앙의 거대한 화로를 중심으로 엘리언의 추종자들과 맞서게 되며 파티 사냥터에서는 거대한 천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파티원들과 협력하며 전투를 이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에다니아 파트 2의 새로운 우두머리와 사냥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하나 더 준비한 사냥터가 있습니다. 바로 파트 1의 마지막 사냥터인 카프라스보다 한 단계 더 강하고 파트 2의 아그리스와 비슷한 난이도를 가진 사냥터 유황골렘입니다. 유황골렘 사냥터는 발렌시아 루드 유황 광산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렘이란 이름에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올르는의 계곡과 동일한 거상의 반지 조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파티 사냥터겠구나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이번엔 여러분 예상과 다르게 파티 사냥터가 아닌 개인 사냥터로 준비했으니까 부담없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모든 사냥터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요구하는 능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꽤 높은 편이죠. 아마 지금 장비로는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다니아 파트 2와 함께 추가되는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카라자드의 상위 액세서리 에크레타입니다. 에크레타는 에다니아 파트 2를 대표하는 신규 액세서리입니다.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단이나 환 카라자드를 에크레타 액세서리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에서는 노강으로, 환에서는 유 에크레타로 전환됩니다. 기본 스펙은 카라자드와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합거래소 거래가 불가능하고 크론석 강화 실패 시 파괴되거나 등급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번 에크레타의 능력치는 공격력과 함께 방어력도 함께 오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걸이를 기준으로 유에서는 공격력 45, 방어력 3, 풍에서는 공격력 48, 방어력 4, 마지막 환이 되면 공격력 50, 방어력 6까지 상승합니다.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과의 파편석이라는 전용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인과의 파편석은 에다니아 파트 2 사냥터에서 얻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과의 파편석은 액세서리 부위별로 구분되어 있으니 해당 부위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강화 난이도의 경우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 연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난이도는 카라자드와 최대한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기존 강화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 점 여러분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규 액세서리 에크레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이번에 신규 액세서리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두 개를 모두 맞추셔야 하는 건 아니고요. 에크레타와 동일한 능력치를 가지지만 성장 방식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액세서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액세서리의 이름은 아페론입니다. 아페론의 능력치는 앞서 소개한 에크레타와 다르지 않습니다. 환 기준으로 에크레타와 동일한 성능을 갖습니다. 다만 아페론은 기존 카라자드에서 승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광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페론은 통합 거래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페론은 에다니아 파트 2 사냥터에서 핵심 재료를 구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강화 난이도의 경우 먼저 소개해드렸던 신규 액세서리 에크레타와 비교해서 차이가 있고요. 강화 재료는 전용 아이템이 아닌 노강 아페론 액세서리가 사용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에다니아 파트 2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입니다. 먼저 떠도는 근원의 수정과 강재련석입니다. 두 아이템은 에다니아 파트 2의 강력한 사냥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콘텐츠에도 새로운 최상위 유물인 마가안의 유물이 추가됩니다.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마가안이 남긴 유물로 기존 생활 유물들의 능력치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더욱 강화된 효과를 제공합니다. 에다니아 내부에서 획득한 재료를 통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 분야의 상위 향수와 영약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녹음의 향수는 기존의 신속의 향수를 기반으로 에다니아의 재료를 더해 제작하실 수 있으며 청람의 영약은 에다니아의 재료를 활용해 새롭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이펙트 염료 3종입니다. 기존의 붉은색과 보라색에 이어 하얀색, 청록색, 그리고 노란색 이펙트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노란색의 경우에는 방어구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요. 군항 무기의 기본 이펙트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마치 하나의 군항 세트와 같은 통일감 있는 외형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이곳 에다니아에서만 완성할 수 있는 특별한 외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에다니아 파트 2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전용 의상 멸신의 무구입니다. 라 오르제카 의상처럼 인게임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특별한 의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둡고 묵직한 금속 갑옷과 붉게 빛나는 눈, 그리고 불에 그을린 듯한 망토가 특징이며 용기, 절제, 정의, 지혜 4가지 부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위는 앞서 소개한 신들과 대적해 승리를 거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이닉스의 불티를 통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에다니아 파트 2의 여러 우두머리를 모두 넘어야 비로소 완성할 수 있는 의상인 만큼 모험가 여러분의 강함과 지금까지의 여정을 상징하는 특별한 외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다나의 권좌입니다. 이번 에다니아 파트 2에도 새로운 에다나의 권좌가 추가되는데요. 기존 방식에서 한 가지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기존 에다나의 권자는 단 한 명의 최강자를 가리는 콘텐츠인 만큼 장비를 비롯해 능력치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월 새벽의 수정 능력치 변경 이후 방어력 중심의 장비 세팅이 크게 늘어나면서 권자의 전투 양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승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장 조건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새벽의 수정 모든 공격력을 착용한 경우에만 에다나의 권자에 입장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새벽의 수정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기존 에다나의 권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에다나의 권자가 최강자라는 이름에 걸맞은 경쟁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다니아 파트 2의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